네, 성탄절 연휴 전날 아쉽게도 양지수는 마감이 하락이었었죠. 산타는 없었지만 이제는 1월을 보고 달리는 신년 랠리 기대감을 걸어봅니다. 전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최고치 경신을 보여줬고요. 최근 분위기는 글로벌 증시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은 어디에 집중될까요? 환시 안정과 더불어서 봐야 될 포인트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마켓 시세 체크해 보시죠. 삼성전자의 강세가 지금 전환이 되면서 오름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1%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독주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HBM3E 관련해서 가격 인상 모멘텀을 안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 뒤따라 하루 쉬고 다시 달려가며 오늘 신고가 새로 쓸지 움직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해지와 관련돼 오늘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중요한 결정 앞두고 있고요. 2차 전지 강세 움직임 그리고 바이오가 강세인데요. 지금 알테오젠이 3%가량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41, 43만 원 갇혀있는 모습 속에 오늘 모처럼 만에 44만 원 돌파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특허 분쟁에서 벗어나 글로벌 제약사와 이 기술 이전과 관련된 옵션 계약 체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곧 애로가 발표될 거라는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사들였는데요. 오늘 정규장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도 1%가량 상승하는 모습 이어지면서 로봇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이끕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조선 쪽도 힘 빠지지 않고 지금 하나오션이 강세인데요. HD 현대중공업도 강세로 전환됐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기아도 0.4% 뒤따라 올라갑니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LKM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인데요. 자율주행, 현대차가 포티투닷 관련한 자율주행 차를 정의선 회장이 타고 판교를 돌았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지난주 뜨거웠습니다. 오늘까지 슈어소프트테크, 현대오토에버 거래 실리면서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다시 또 새롭게 올라오는 쪽이 모트렉스입니다. 두 자릿수의 급등을 나타내면서 사이즈 작은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도 다시금 급등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도 자산주가 달리나요? 경방, 하림지주 거래 실리면서 상승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자, 시세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요 포인트 넘어갑니다. 자율주행입니다. 삼성이 끌고 현대가 밀어주고 사실 국내 모멘텀에 국한돼 있지 않고 테슬라의 FSD가 새롭게 발표한 신기술이 상당히 또 센세이션했었죠. 그리고 국내까지 상륙하면서 11월에 한 차례 주목을 받았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좋았었고요. 여기에 삼성이 독일의 에이다스 기업을 끌어안았다는 내용으로 지난 거래일에 프리마켓 시세에서 에이테크 솔루션이 또 프론티어가 주목받는 모습을 나타냈었어요. 그런데 애프터마켓까지 이어진 영속성을 보면 현대 모멘텀이 강했습니다. 지금 슈어소프트테크 앞서 보신 것처럼 애프터마켓의 14% 지난 거래를 마감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연속성이 확인되면서 거래가 크게 실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81%가량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퓨런티어의 YTD랑 비교를 해봤을 때 퓨런티어는 테슬라의 대표적인 로보택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YTD는 여전히 다른 자율주행차 대비로 크게 못 미치는 소외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종목 매기가 확산하면서 주류로 등극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말씀드렸던 재료는 여전히 좋고요. 삼성, 현대차, 말씀드린 이 포티투닷을 방문해 이 자율주행차 시승에 들어갔는데 이게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식이죠. 엔드투엔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아직은 못 미칩니다만 최근 들어서 아틀라스 AI 관련해서 시승한 걸 보면 굉장히 기술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자리가 이제 곧 다음 달 CES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 AI, 페이스카, SDB 관련해서 과연 어느 정도 진보된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로 인해 삼성증권이 이야기하는 밸류 리레이팅까지 이어지면 지금 현대차는 어느 정도까지 밸류를 받아야 될까요? 정규장은 아쉽게도 마무리를 했고 현대차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1% 이상 상승입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가 지난 이브 날 약세로 거래를 마감지었어요. 사실 로봇 모멘텀 장착하면서 현대와 함께 주목받았던 대표 종목이
종목이거든요. 아쉽게 하락 마감하면서 이제 현대차의 2대 주주로 등극하고 있는 슈어소프트테크 쪽으로 오히려 이렇게 매기가 옮겨가나 싶었는데 지금 프리마켓 시세 보시죠. 현대오토웨버도 다시 힘받아가면서 4%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특히 SDB의 현대차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다라고 증권가에서 이야기했던 만큼 현대오토웨버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것인지 업사이드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슈어소프트테크가 계속 이 매기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종목의 매력도는 어떻게 봐야 될지도 고민입니다. 잠시 후 전략 체크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밸류체인 한 판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렸고요. 투자뉴스 7에서 협찬 받아왔습니다. 종목들 캡처해 두시고 모트렉스가 지금도 올라가는 모습들을 감안해봤을 때 다른 종목들 소외됐지만 확산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지도 고민해보죠. 자, 로봇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린 PTS가 지난 거래일에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 역시 현대가 불집혔던 모멘텀인데요. 지금 현대차가 로봇과 관련돼서 내년에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아틀라스 시연과 더불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CES에서의 아틀라스 시연 그리고 더하기로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의 모멘텀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사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실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난 거래일에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이제 본격적인 계약이 체결될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달려갔던 링크 솔루션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정규장 거래에서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정밀 감속기를 납품하는 우린 PTS가 그 시세를 다 받아갔습니다. 조금 전 자율주행 측면에서도 로봇 측면에서도 고점에서 많이 달렸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패턴을 오히려 새로운 종목 뉴페이스로 매기가 옮겨가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냈어요. 그렇다면 CES 모멘텀은 지속이 되는데 그 안에서 뉴페이스를 공략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뜨거웠었던 로봇 모멘텀의 강자로 계속해서 지금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집니다.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죠.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재료가 나와 반도체의 오늘 움직임을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GPU의 강자로서 학습에서는 누가 뭐래도 강자 역할을 자리매김하며 올 한 해에도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지금 계속 새로 등장하는 이런 단어 때문에 요거 LPU로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훈련에 특화됐던 GPU는 추론에서 약하고 전력 효율도 너무나 약해서 계속해서 액침 냉각이라든지 전력 효율을 잡을 수 있는 그 다음 모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구글의 TPU가 등장하며 텐서 처리 장치에 대해서 GPU를 대체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하지만 범용성이 많이 떨어져서 과연 GPU를 대체할 수 있을까? 둘이 공존하겠지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한 이번에 엔비디아가 끌어안은 LPU 기업 그록이 제시한 LPU의 경우에는 언어 처리 장치라고 해서 말하기 천재라고 많이 비유하더라고요. 추론 속도도 좋고 그리고 전력 효율도 좋아서 GPU의 약점을 다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많은 모델에 다 쓰일 수 있을지는 체크가 필요할 텐데요. 일단 GPU의 한계를 안고 있었던 엔비디아에 추론에 날개를 달아줬다라는 건 긍정적이어 보입니다. 그리고 TPU와 이분법적으로 봤던 측면에서 이제 구글에게 빼앗길 일만 남았다라는 측면에서 밸류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없어 라는 시각들도 일각에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론과 관련된 날개를 받으면서 역시 내년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대표 종목으로 대장주로서 다시 달릴 수 있을지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다시 살아나주면 그리고 내년도부터 H200을 중국에 출하하게 되면 메모리 3사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HBM3E 가격 인상도 줄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H200이 또 HBM3E 탑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 출하가 이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가격 인상 가능성은 더욱더 있고 4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론은 이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는 나날이 고공행진입니다. 다시 한번 최고가 행진을 나타내고 있는 흐름이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조금 아쉽죠? 삼성전자는 12월 등락, 지금 마이크론의 절반입니다. 물론 신고가이기는 하지만요. 하이닉스는 조정 양상의 움직임 속에 지금 수급적인 이슈까지 상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PR만 놓고 봤을 때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좀 싼 움직임을 감안해 보면 내년도에 여지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글로벌 저평가 IT 투톱의 재도약의 움직임에 관심 가져봐야겠고요. HBM4 이제 단독 기사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2월부터 양산 들어가고 삼성전자도 최고 평가 받으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투경지정 해제가 된다면 하이닉스는 본격적으로 날개 달고 올라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네요. 자, 배당주가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12,000원의 배당금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고배당주로 등극한 종목들, 그 가운데서 오늘 배당 기준일이어서 오늘 사야만 배당 막차를 타게 되는 종목들을 모아드렸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면 있는데요. 삼성생명, 고려아연, 현대엘리베이도 여기에 속하고요. 한전기술, 제일기획, 효성TNC, 그리고 증권사 안에서는 내년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있어서 노력형 기업으로 꼽히는 키움증권과 삼성증권도 오늘까지 사셔야 이틀 뒤에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 다이나믹스도 대표 종목이고요. 하이트진로, IS 동서까지 많은 기업들이 특히 금융지주사 같은 전통 고배당주들이 2월 3일로 결산 배당 시점을 옮겼어요. 이 부분은 감안을 해보셔야겠고요. 오늘 사야만 배당 받는 종목 고배당주 안에서 꼽아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대엘리베이 잠깐 시세 볼 수 있을까요? 1.6%의 강세 움직임으로 장중 3%까지 오르다가 탄력을 일부 반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배당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오름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앞서 프리마켓 시세에서 좋았던 하림지주나 경방만큼 자산주로도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 이 낮은 상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년부터 용산 개발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매입 금액, 그래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고요. 최근 들어서 호텔을 매각하면서 그 배당금이 내년 2월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 기업 다시 한번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프리마켓 시세 코스닥의 대장 알테오젠이 드디어 44만 원을 회복합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답답했던 흐름이 이달에 있었었죠.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자면 할로자임 쪽에서 특허와 관련된 공격이 있었고 독일의 가처분 명령과 관련해서도 예비적 판명이 일단은 판매가 되지 않는 선으로 피하 주사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3만 원까지 주가는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반등을 자아내는 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계약이 곧 임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옵션 계약 체결이 됐고 그 조건에 의거해서 피하주사 제형의 제품 개발 준비가 가능한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 대금을 수령하고 이제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LO를 체결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잡음을 겪을 때 하나증권에서는 계속되는 분쟁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기술 이전 소식이 속히 나와야 이 우려감을 다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익히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43만 원 선에서 지지받고 44만 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LO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이 대장주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50만 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매수의 기회인지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예상 호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까지 9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7%의 상승을, 코스닥은 0.2%의 강보합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수 쪽이 조금 더 좋네요. 오늘 환율도 잘 봐야 될 텐데 두 분 함께합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붉은 기대감을 높여봅니다. 재료가 많아요. 일단 김태성 본부장님, 네. 자율주행 쪽이 사실 비주류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CES 모멘텀 안고 주류로 등극할 만큼 현대가 강하게 이끌어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공교롭게도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업들의 다수가 또 로봇과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한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CES 박람회에서 아마 가장 부스에서 인기가 많을 쪽이 두 군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로봇 부스가 정말 핫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스도 굉장히 이렇게 되면 관심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로봇은 로봇대로 장단점이 있고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쉬면서 로봇주들을 봤더니 여전히 그들의 실적 대비 어떻게 보면 주가 혹은 시가총액 자체가 높은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단점이 있을 것 같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테슬라의 FSD 혹은 이제 구글의 웨이모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높은 기술력을 상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CES 2026 전에 매매를 좀 마무리하는 게 맞을까 굉장히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은 어찌되었든 피지컬 AI를 동반해서 AI 산업과 함께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측면에서 중장기 관점은 가능하나, 자율주행 쪽은 미국의 테슬라 본주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빠른 매매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우토크립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AI 자율주행 보안 솔루션을 지금 담당하는 기업인데,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되 저는 오히려 지난주와 이번 주에 투자를 만약 하신다면 CES 2026이 2주 뒤에 있거든요. 그 전에 수익을 좀 일정 부분 지어주시거나 아니면 그 시기에 세로뉴스로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을 이제 좀 추려 놓으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올라온 쪽은 이제 세론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같이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어요. 아우토크립트,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랑 저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차 모멘텀으로 올라간 쪽이 또 우린 PTS 또 상한가 출발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오토에버는 좀 많이 달렸잖아요. 네. 이쪽은 정리를 하는 게 맞는지,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우린 PTS 쪽으로는 또 비중을 늘려도 되는 것인지까지만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게, 우린 PTF가 최근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이 2천억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거래량이 한산한 그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만 붙게 되면 종목에 대한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없으셨던 분들이 오늘의 시초를 아마 무린 PTS를 잡기에는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은 저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시세 탄력이 좋을 때 쫓아가시기보단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현대오토에버는 결국에 현대차가 자율주행 혹은 로봇 쪽으로 갈 때 솔루션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담당은 이쪽이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이용한 매수는 현대오토에버는 가능해 보이나,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는 게 저는 더 맞는 전략일 것 같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니더라도 지금 공략할 만한 종목군들 굉장히 많아 보이니까 이건 장 시작하고 나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호가상으로 1%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크론이 또 한 번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 인수 소식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아요. 결국은 놓칠 수 없는 주도주는 분명해 보이는데, 하이닉스 오늘 수급적인 재료도 있잖아요. 정 이사님, 오늘 반도체 흐름 좀 강하게 베팅을 해도 된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해도 되는데, 일단 돼요? 하이닉스가 이제 전고점 돌파가 될까 지금 관건 당연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가 먼저 일단 전고점 돌파가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행으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따라가는지 여부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 흐름이라면은 일단 뭐 다음 주 이제 거래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내년 이제 신년효과 관련돼 가지고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인피디아가 그룹을 인수를 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면서 어쨌든 앞으로 이제 AI 칩의 생산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한 어떤 HBM 수요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내년에 HBM3 가격을 또 20% 가까이 또 인상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해지게 된다라면은 4분기에서 내년 실적까지도 이제 또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뭐 좋은 뉴스다 좀 봐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내년 뭐 올해 하반기부터 그런 모습 보였지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이제는 또 주도권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래라고 여쭤보신다면은 뭐 여전히 삼성전자 쪽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신고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삼성전자 기대해보죠. 김태성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이요. 이제 드디어 LO 기대감이 이제 200일선 지지하고 위쪽으로 상단을 끌어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이렇게 LO 옵션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거의 체결까지 확실시 되는 건지, 그럼 오늘 사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 어떤 답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5일 날 급락 나왔을 때 네. 45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에서는 언제든지 매수 가능하다라고 그러셨죠. 저는 네.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아마 근데 이제 그때 이야기 들으셔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셔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올라온다고 하면 그때 매수가에서 거의 이제 보합권 정도의 이제 수준이라 굳이 여기서 이제 공격적인 비중 확대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결국엔 내년에 추가 하나에서 2개 정도 지금 기술 수출 추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속도에 대한 욕심을 좀 내시기보다는요. 가격의 안정화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난 12월 5일 날 매수하신 분들은 굳이 현재 구간에서 비중 확대를 하는 건 평단도 관리가 안 될 뿐더러 오히려 그냥 비중만 늘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굳이 비중 확대하시기보단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그들이 승자네요. 네. 좋은 팁을 일전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은 정규장 열리고 더 들어볼 건데요. 의료 AI 프로티나 주셨거든요. 지금 올라온 이 시점에도 공략 가능한지 시장 분위기 보면서 여쭤볼게요. 지금 지수는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변화가 포착됩니다. 코스닥 0.45% 상승 919선 출발 대기하고요. 지수는 여전히 괜찮네요. 기대감 걸어봅니다. 시장 문 열게요.